관련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관세 환급이란 세간에 이미 납부했던 관세를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시 되돌려 받는 걸 말하는데, 환급 받을 때 관세는 일단 소비세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 물품을 소비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내는 세금인데, 관세는 그런 소비세 일종인데 일단 이 물품들이 한국에서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관세 환급은 크게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이랑 관세법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은 개별이랑 간이정액으로 구분되고, 관세법에 따른 환급은 그 수입할 때 경정 청구하는 그런 과호납금 환급이랑 위약 수출하고 하는 그런 관세 환급이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을 보면은 일단 이 전반적인 개념은 원재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거를 제조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수출을 하는 경우에 이제 관세청에서 세관에서 이제 그 수입할 때 납부했던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돌려주는 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급 그 간이정의 환급이랑 개별 환급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이제 그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제조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 환급은 이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요건으로는 첫 번째로 환급 대상 수출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일단 수출 신고가 유상으로 수출된 건에 대해서는 다 환급 대상이 되는데, 무상 수출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대체품 무상 수출이나 견본 물품 무상 수출의 경우처럼 정해진 경우에만 환급 대상이 되고요. 그런 일반적인 수출 신고 외에도 주한 미군이나 뭐 이런 데에 외화를 획득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도 환급 대상이 되고, 보세 창고나 보세 공장, 보세 판매장 같은 보세 구역이나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 기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환급 대상 수출이 됩니다. 또 그 밖에도 선용품이나 기용품으로 사용되거나 뭐 이런 원형 어선에 이제 송부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도 환급 대상 수출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환급 대상 원재료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출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결합되거나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이나 아니면 수출 물품의 포장용품에 해당돼야만 환급 대상의 수입 원재료가 되는 거고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게 원상태 수출이랑 원상태 환급으로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출 이행 기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2년이 기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그 안에 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환급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원래는 2년인데 일단 이제 과다하게 환급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고시를 해두고 HS 코드별로 고시를 해두고 그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출에 이제 사용되어야 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환급 신청 기한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출 이행 기간은 수입한 날로부터 2년이고요. 환급 신청 기한이 이제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큰 구분으로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의 큰 구분으로 간이정액 환급이랑 개별 환급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간이정액 환급은 이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서 수입할 때 이제 그런 납부했던 세액이랑 소요랑 계산 같은 게 좀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그런 걸 잘 이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표를 만들어두고 그 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으로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간이정액 환급은 이제 아무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그 중소기업이 수입한 원재료로 직접 물품을 제조를 해야 되고, 이제 뭐 그 전년도 환급 실적이 6억 원 이하인 그런 요건을 전부 충족을 해야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간이정액 환급 말고 그 다른 환급 제도로는 개별 환급이 있고요. 개별 환급은 아까 수입한 원재료랑 뭐 소요량이랑 그런 납부 세액 같은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환급을 받게 되는 제도인데, 그런 적용 대상 업체는 아까 간이정액 환급 대상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간이정액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도 비적용 승인이라고, 이제 개별 환급을 받을 때 자기네들이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러면 비적용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개별 환급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 환급액 산출 방법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입할 때 납부 세액이랑 그 물품을 수출 물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그 원재료의 양 같은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환급액을 전체적으로 산출을 하게 되고요. 네,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환급 신청할 때 제출 서류는 아까 간이정액 환급의 경우에는 그런 소유량 계산이나 납부세액 그런 확인이 필요가 없어서 제출하는 서류는 수출신고 필증처럼 수출 사실만 확인을 하면 되고요. 개별 환급은 아까 소유량 계산이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입신고 필증 같은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랑 분할 증명서는 이제 수입한 업체에서 직접 그 물품을 제조를 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한 업체는 따로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물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수입했던 업체가 기납증이나 분증을 끊어줌으로써 처음에 자기네들이 수입했을 때 이제 냈던 그 세액을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랑 분할 증명서의 차이는,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는 우선 물품을 직접 수입한 물품으로 다른 물품을 제조를 하거나 가공을 해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납증을 발급을 하게 되고요. 분증의 경우에는 수입한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를 할 때 분증을 발급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납증의 경우에는 이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제 제조 가공을 해가지고 양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이제 양도했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출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런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금 계산서랑 그 처음에 수입할 때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필증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할 증명 제도는 아까 제조 가공 없이 그 수입한 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수입했던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되고요. 국내에서 뭐 이미 그러니까 국내에서 거래를 한 번 더 거친 경우에는 국내 그 기납증이 끊긴 날로부터 1년 이내나 분증이 끊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증명 제도도 똑같이 국내에서 거래한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랑 세금 계산서 이런 서류를 딱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이었고, 관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FTA 사후 적용이나 경정 청구 같이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한 다음에 돌려받는 금액 있잖아요. 그런 금액이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저희 수출에서 할 때 위약 수출 진행하고 위약 환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대표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위약 환급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계약 내용과 달라서 이제 다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외국 거래처에게 돌려보낼 때 보통 위약 수출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 환급을 진행할 때는 일단 그 수입했던 물품을 전부 수출할 때는 납부했던 관세, 부가세를 전부 다 환급받을 수 있고요. 그 일부만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한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부가세를 안분 계산해서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장치하던 물품이 멸실, 변질,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에, 그때는 이제 수입했던 세액이 사실 아깝잖아요. 사용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환급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